반갑습니다. 봄이 오는 듯 하더니 벌써 여름이 성큼 와버렸어요.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 먹는 양도 많아지고 정수기에 대한 관심도 커지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몸에 물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또 우리가 마시는 물의 실태는 어떤가, 그리고 어떤 정수기를 고르는 게 현명한 선택일까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물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보고 시작할까 하는데요. 물은 무색, 무취, 무미, 무향에 정말 도처에 존재하는 그냥 너무 쉬운 존재죠. 하지만 이 물은 생물의 생존에 있어서 잠시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물질입니다. 지구의 생물,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생물은 물에 의존해서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럼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할까요? 우리 몸에서 수분이 필요한 양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되면은요, 우리의 생명은 97%의 물에서 시작이 되고요. 태중에 8개월이 된 아기는 8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생아는 75%, 20대, 30대는 70%, 그리고 40대, 50대는 60%가 평균 수분량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수분이 줄어들어서요, 60대, 70대가 점점점 들어갈수록 수분량은 50% 이하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인체의 수분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생명력이 줄어드는 것과 비례하죠. 그래서 몸의 수분량은 노화의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체를 건강하고 젊게 유지하려면 우리의 몸에 충분한 수분을 충족시켜주고 유지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럼 우리 몸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수분은 우리 몸에 어디에 존재할까요? 우리 몸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고형물로 40%를 유지하고 있고요. 60% 나머지가 물입니다. 이 물은 인체 내에서 어디에 존재하냐면요, 우리 인체는 60조개의 세포가 조직을 이루고 그 조직이 기관을 이루어서 우리의 몸을 만들게 되는데, 가장 이 수분이 존재하는 곳은 우리의 세포에 있습니다. 세포 안에 이 60%의 물 중에 40%가 세포 안에 존재하고요. 세포와 세포 사이에 있는 세포 외액이라고 하는데 그 물이 20%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혈액의 5%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물은 우리 몸 안에서, 조직 안에서 세포를 물에 둥둥둥 띄운 상태에서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세포 내외에 존재하는 조직을 이루는 우리 물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에서 물은 침으로 존재하죠. 그래서 성대를 촉촉하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주고요. 음식을 삼킬 때 식도를 부드럽게 해서 연동 운동을 이루어서 소화 흡수를 돕고, 침은 물론 입에서도 소화 흡수를 돕는 각종 효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위에서 물은 위산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소장에서의 물은 액체 상태의 췌장액이라는 소화액으로 존재가 되고 있고요. 대장에서 수분을 흡수시키고 나머지 찌꺼기를 대변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간과 심장에서 수분은 우리 몸에서 영양소를 흡수하고 해독하고 또 새로운 물질로 합성해내고, 그리고 호르몬을 만들고 효소를 만들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려면, 세포 안에서, 조직 안에서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가수분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죠. 이 가수분해 과정은 결국은 수분에 의해서 모든 영양 물질들이 분해되어야만 그 일이 원활하게 세포의 조직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세포 안에서 충분한 물이 있어서 그 조직이 원활하게 자기의 역할을 수행하는 걸 우리는 신진대사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아서 질병을 발생시키게 되죠. 그리고 신진대사가 멈추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물은 곧 생명이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신 물이 조직에 도달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이 조직에 도달하는 시간을 보니까 뇌로 1분, 혈액으로 30초, 그 다음에 생식기로 1분, 피부 조직에 10분, 그 다음에 각종 장기로는 20분이면 이 모든 물이 퍼져나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물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도달할까? 어디는 1분, 어디는 30초 이렇게 도달할까 봤더니 물이 부족했을 때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 조직에 가장 빠르게 흡수된다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직에 전달된 물들은 각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 수분량을 함유하게 되는데요. 뇌에는 약 75%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폐의 79%, 심장 80%, 근육의 75%, 그리고 신장의 83%, 장의 70%, 혈액에는 90%가 모두 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조직이 이렇게 물로 80% 이상이 다 유지된 걸 보면 사람은 걸어다니는 물기둥이다 라고 표현해도 틀리지 않겠죠. 지구의 모든 생물은 물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람도 물이 없이는 조직을 유지 못하고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 섭취를 간과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우리가 섭취해야 되는 물의 양은 얼마나 필요할까요? 보통 우리가 2리터에서 2.5리터의 물을 마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어디에서 나온 근거일까요? 정상적인 건강한 성인 남녀가 물의 배출량을 한번 보게 되면 섭취량이 나오게 되는데요. 건강한 성인 남녀가 하루에 대소변을 보면서 내보내는 물의 양이 1.6리터, 땀을 통해서 내보내는 수분량이 0.6리터, 그리고 호흡을 통해서 내보내는 물이 0.4리터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2리터에서 2.5리터의 물을 마셔줘야만 정상적인 신진대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뜻이죠. 하지만 우리 물은 물 섭취를 정말 여러분 잘하고 계시나요? 저도 정말 잘 못하고 있는데요. 실제 한국인 평균 물 섭취량을 보니까 남자는 1리터, 여성은 850ml에 미치는 아주 부족한 양을 섭취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물 부족은 아까 신진대사 활동을 둔하게 만들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신진대사가 대장에서 제대로 안 일어나기 때문에 변비가 생기고 위액이 제대로 분비가 안 되고 소화불량이 생기고 각종 효소나 호르몬들이 제대로 안 만들어서 각종 질병을 유발하게 되고 뼈와 뼈 사이에 수분이 부족해서 관절염을, 관절 통증을 더 심하게 느낄 수 있게 되고요. 피부가 갈라지고 건조해지면서 심한 피부 건선이나 아토피도 유발하게 되죠. 이렇게 우리가 수분이 부족했을 때는 질병을 만들기 때문에 물만 잘 마셔도 70%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세계보건기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의 기본이고 생명 유지의 기본인 물, 여러분 어떤 물을 드시고 계시나요? 가족에게는 어떤 물을 마시게 하고 싶으신가요? 우리나라에서 먹는 수돗물은 강물을 원천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수돗물을 수동물이라고 표현할 만큼 수돗물의 상태가 심각하다라고 환경부에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수돗물이 오염의 원인을 알려면 강물이 오염되는 원인을 알아봐야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강물로 유입되는 오폐수의 양이 약 1972만 톤이라고 합니다. 너무 심각하죠. 그 중에 60%가 가정생활하수인데요. 우리가 목욕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면서 내보낸 합성세제와 버려진 그런 오폐수들, 그리고 설거지하면서 버려지는 음식 찌꺼기들 뿐만 아니라 화장실에서 대소변을 보면서 버려진 각종 우리 오염물질들이 강의 오염물질이 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 오염된 강물들을 다시 수돗물로 만들어서 우리가 먹게 되는데 우리가 강물을 그냥 먹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강물을 정수해서 수돗물로 공급받게 되는데요. 취수장에 가두어진 강물은 착수정으로 나눠지게 되고 응집과 침정과 여과 그리고 살균의 과정을 통해서 정수지로 오게 되고요. 그 정수된 물은 가정으로 공급되는데 이렇게 오염된 물이 완벽하게 정수돼서 우리 가정으로 배급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정수된 물 속에는 우리가 버린 각종 오염 물질들이 함께 남아서 완벽하게 정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 중에 요즘에 가장 대두되고 있는 신종화학 물질들, 우리가 무심코 먹고 버린 그리고 대변으로 나간 각종 약물들이 수돗물 속에 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약, 피임약, 간질
알질약을 포함해서 먹지도 않은 항생제, 진통제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제초제, 농약 성분, 그리고 우리가 샤워하고 빨래하면서 내보낸 각종 세제 성분들이 수돗물 속에서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고 우리가 공급받게 된다라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요즘에 여러분들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 수돗물에서 소독약 냄새가 많이 나게 되죠. 이렇게 살균 과정에서는 우리가 염소로 소독을 하게 되는데요. 강물에 있는 유기화합물과 이 염소가 만나게 되면 독성 물질인 트로할로메탄이라는 물질을 만들게 됩니다. 이 트로할로메탄은 발암 물질로 우리 몸에서 독성을 일으키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수돗물을 먹으면서 피할 수 없는 독성 물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날씨가 더워지고 점점점 강물에 미생물들이 많아지게 되면 이 염소의 살포량이 더 많아지면서 트로할로메탄의 양은 점점점 늘어나게 되죠. 자, 세 번째는 우리 4대강에서 봄부터 가을까지 극성을 떠는 녹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이 녹조에서 남조류가 많이 발생이 되게 되면은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 물질이 많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 마이크로시스틴은 간세포에 침투해서 세포 골격을 붕괴시켜 가지고요. 연이어서 혈관세포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면 간에 출혈 이상을 일으키게 되는데 특히 어린 아이들이나 간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이 마이크로시스틴이 치명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수돗물 속에 있는 마이크로시스틴 반드시 우리가 걸러 먹어야 되겠죠. 자, 몇 년 전 대구에서 얘기 냈던 우리 과부라화합물 사건 기억하시나요? 근데 이 과부라화합물이 사실은 대구의 일만은 아니죠. 전국의 하수 폐수 처리장 5곳에서 이 과부라화합물 PFOA가 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뭔데 이게 그렇게 많아? 이 과부라화합물은 코팅 후라이팬, 코팅 냄비, 그 다음에 방수복, 아니면은 우리 종이컵, 그 다음에 피자 박스 같이 이렇게 방수가 되는 종이에 코팅을 하는 접착제입니다. 이것이 과연 대구 수돗물에만 있겠습니까? 전국의 모든 수돗물에 이 과부라화합물이 기준치 이상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드셔야 됩니다. 이 과부라화합물은 이 과부라화합물이 되게 심각한 이유는 태아 300명을 조사했는데 298명이 이 과부라화합물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이 과부라화합물에 노출된 아이들은 기형아 출산율이 높아지고요. 면역력도 저하되고요. 간이나 호흡기의 손상도 일으키게 됩니다. 심지어는 암까지 일으킬 수 있는 아주 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수돗물 속에서 제거하고 먹어야 되는 물질이죠. 이렇다 보니까 수돗물을 믿지 못하시고 우리 생수를 드시는 분도 많으세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요. 생수를 채취하는 우리 대수층이나 해양 안반층까지 너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생수 원수 자체가 너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생수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고요. 생수를 담아서 판매하게 되는 이 플라스틱 통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9개 국가의 11개 브랜드에서 93%가 이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습니다. 우리 환경 곳곳에서 물티슈, 이런 생수병, 각종 화학물질을 통해서 미세 플라스틱 섭취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미세 플라스틱은 신경 발달과 생식기에 너무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달에 먹는 미세 플라스틱 양이 플라스틱 옷걸이 하나 20g 정도를 먹고요. 한 주에 신용카드 한 장 정도의 플라스틱을 먹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제거하고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정수기가 좋은 정수기일까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각종 오염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해서 건강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한다면 그 정수기가 가장 좋은 정수기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그 정수기가 그 오염물질을 다 걸렀는지, 완벽한 기능을 갖췄는지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방법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정수기를 고르는 가장 확실한 기준 방법은요, NSF 기준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NSF 기준은 뭔데 그렇게 믿을 만한 거라고 이야기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SF 기관은 1944년 설립된 비영리 비정부 조직입니다. 건강과 위생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가고 그 엄격하게 그런 제품들을 심사해서 NSF 마크를 주는 세계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이고 가장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호칭되어지고 있습니다. NSF 인증은 매년 갱신이 필요합니다. 최초 인증을 받고 그 마크를 계속 쓰는 것이 아니라 정수기 같은 경우는요, 생산시설에 공장시설까지 방문해가지고요, 제품 시험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것들을 완벽하게 만들어내는지 모두를 다 체크하고 나서 다시 재심을 거쳐서 그 마크를 매년 부여합니다. 이러한 유지관리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제품은 NSF 제품이라고 다시 스티커를 주지 않고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삭제를 해버립니다. NSF 인증은 NSF 규격 인증을 직접 받아야만 NSF 인증 업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NSF 인증 제품이라고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있죠. NSF 기준을 통과했어요. NSF 시험기관에서 했어요 라고 하는 데서는 NSF에서는 절대로 이 마크를 내주지 않고 이 마크를 쓸 수가 없습니다. NSF-ASNI 규격이라는 표시가 있는데요. NSF가 규격을 개발하고 미국 규격협회에서 이 규격으로 인정받은 것을 NSF-ANSI라고 부르는데 정수기 같은 경우는 NSF에서 두 가지 분류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기 부품과 정수기 원제품을 가지고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정수기 부품에서는 NSF 마크를 반영구적으로 부착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씩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SF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먹는 물 기준에 대한 심사 기준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 번호들이 이렇게 먹여져 있는데요. 이 번호는 각 오염물질이나 성능에 대한 테스트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NSF ANS 42번은 맛, 냄새, 그 다음에 심미적 요인에 미치는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있는가. 53번은 각종 유기화합물들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가. 55번은 박테리아나 각종 미생물들을 비활성화시켜서 건강에 유해하지 않게 관리가 되는가. 그리고 401은 앞에서 우리 공부했던 신종 의약물질 15가지를 제대로 다 감소시키고 줄이는가. 그리고 47번은 마이크로시스틴, 남조류에서 나온 마이크로시스틴은 정수기가 완벽하게 걸러내는가, 이 부분을 체크하는 거고요. 473은 우리 과부라합물 PFOA가 정확하게 정수기로부터 걸러지는지 그 규격에 맞는 정수기인지를 테스트하고 이 번호를 줍니다. 최근에는 이 NSF에서 473과 477을 53번에다가 한꺼번에 통합을 해서 그 번호 안에서 이 기준들을 충족시키는지를 체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번호는 뭐죠? 44, 58, 62 이런 번호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정수 성능이 아니라 그 기계의 기능을 얘기합니다. 44번은 연수기, 58번은 역삼투압 정수기, 62번은 증류기,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177 우리 샤워 필터도 받았죠? NSF 인증 받았다라고 쓰여 있는 거 보실 거예요. 이게 바로 177 샤워 필터로서 그 NSF의 조건을 맞췄을 때 받는 번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P232는 중공 사막 방식에 주는 거지, 이것들이 어떤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기준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구분이 되시죠? 자, 그리고 NSF 마크를 적혔을 때 NSF 테스트, NSF 스탠다드라는 표시는 NSF Certified랑 다릅니다. 인증받은 완제품을 구매하려면 NSF Certified라고 정확히 적혀 있는 제품만을 구매하셔야 완벽하게 NSF 기준에서 오염물질을 제거했다는 것을 보장합니다. NSF에서 인증을 받았다고 많은 정수기들이 NSF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도 하고 이야기도 합니다. 하지만 NSF 대부분 받은 번호를 보면요, 42번이나 53번을 받았는데요. 이 42번, 53번은요 항목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업체들이 그 42, 53번의 항목 중에 우리 이거 테스트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테스트 받은 항목만 NSF 인증 규격을 통과했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42번, 53번을 NSF로 받았어 라고 한다면 42, 53번의 항목이 약 100여 가지가 넘거든요. 그 100여 가지 항목 중에 이들은 그 100여 가지를 다 받았는지, 그 중에 서너 가지만 받았는지, 10가지만 받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만 정확한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자, 정수기 부품에 대해서도 NSF 마크를 주는데요. 정수기를 조립하거나 완제품을 만드는데 부품의 NSF 재질은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이 부품이 NSF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NSF 정수기로는 인증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여러분들과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잘 숙지하셨나 우리 질문 한번 해볼까요? 자, NSF 인증받은 소재로 만든 정수기 필터는 NSF 인증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필터 소재가 NSF 인증을 받았대요. 네, 답은 노입니다. NSF에 적합한 필터 소재로 만들었어도 그 필터가 정수기 안에서 작용이 됐을 때 어떻게 완벽하게 정수를 해내고 그 기능 안에서 제 역할을 하는지를 적합성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NSF 소재로 만든 필터라고 한다면 그거는 NSF 인증을 받은 필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NSF 인증의 소재를 통해서 NSF 인증을 받은 필터를 사용했다면 그 정수기는 NSF 정수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필터가 NSF 인증을 받았어요. 네, 답은 아닙니다. NSF 정수기 안에서 필터는 NSF를 받았지만 필터뿐만 아니라 정수기가 작동되어서 물이 배출되는 모든 조립 도구나 그 안에서 형성되는 마지막 물까지 모든 검사를 통해서 그것이 NSF에 적합하지 않았는지를 검사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수기는 NSF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없고요. 이 스티커를 받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 보면 여러분들 광고 보다 보면 우리도 NSF 받았어 하면서 이렇게 필터에다 NSF를 쓴 필터도 있고요. 이렇게 부품에 소재에 NSF를 받았다고 NSF라고 버젓이 광고를 하는 회사들도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들은요. 겉에 필터에만 붙였지 정수기 본체는 NS 마크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포장지가 뜯어져 나가면 NSF가 그거에 찍혀 있지 못하게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NSF 마크를 인증하는 데 있어서요. 카트리지나 필터 소재 등의 NSF 인증을 받았다면 그 제품은 일회용 포장지나 박스 포장에는 NSF 마크를 줍니다. 하지만 그걸 사용했을 때 그것이 반영구적으로 레벨 마크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NSF 인증을 받았어도 완벽하게 나오는 그 물이 NSF 인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NSF에서는 그 물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깐깐하게 철저하게 이 마크를 주는 데 있어서 완벽을 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 이렇게 고집스럽고 깐깐한 NSF 기관을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시겠습니다. NSF는 공중보건 및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사람들이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NSF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정교하고 복잡한 기준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 구조적 견고성, 제조사들이 광고하는 오염물 제거 능력 등을 독자적으로 검증합니다. 이 모든 테스트들은 미국 국가표준 기준을 따릅니다. 오염물 제거 능력 검증 테스트는 매우 엄격한 조건에서 진행됩니다. 높은 수압, 높은 오염도, 제조사가 권장하는 제품 수명기간 초과 등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조건에서의 테스트를 통해 깨끗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물을 제공하는지 확인합니다. 아메이 제품은 NSF 인증을 통해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전, 성능, 구조를 입증받아 업계에서 리더십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아메이는
그들이 광고하는 제품 성능 입증을 위해 이런 테스트 과정에 높이 관여합니다. 이스프링의 압축 활성탄 필터 및 UV 램프의 성능 등에 대한 테스트 말이죠. 이를 통해 우리 가족들이 마시는 물은 가장 좋은 물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철저하고 깐깐한 저런 규격을 갖고 있는 심사를 거친 정수기라면 믿을 수 있겠죠. 그런데 NSF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회사를 아메이 이스프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한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번 우리 아메이 정수기 박스부터 우리 한번 필터부터 보도록 할까요? 자, 아메이 정수기 필터를 사시면 우리 필터는 NSF 기준에 맞는 성능을 가졌기 때문에 박스에 이렇게 NSF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필터에 준 거지 정수기 전체에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필터 박스를 버리고 필터의 필름을 일회용 비닐을 뜯게 되면은요, 정수기 필터 어디에도 NSF 마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수기 본체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이 정수기 뒷면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중간에 NSF 마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리는데요. 이 NSF 마크는 이제 완벽하게 이 정수 필터뿐만 아니라 이 정수기에 있는 부품, 하우징, 모든 소재들이 완벽한 기준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NSF Certified라는 마크를 가지고 본체에 당당하게 지워지지 않게 붙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수기 회사에서 많은 회사들이 NSF를 인정받았다고 얘기하는데 한번 정수기 본체 어디에 NSF가 붙어 있는지를 확인하신다면 정수기를 고르시는 가장 깐깐한 기준, 가장 쉬우면서도 완벽한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메이는 NSF로부터 42번, 53번, 그리고 마이크로시스틴, 그 다음에 신종화학물질, PFOA에 대한 모든 오염물질과 140여 종의 화학물질들을 다 거르는 걸 인정받았고요. 뿐만 아니라 살균 램프를 통해서 통과되는 물이 살균이 되어서 99.999 미생물과 바이러스로 안전한 물을 제공한다라는 것을 인정받은 완벽한 제품입니다. 여러분이 정수기를 구매하시게 되면요, 정수기 안에 그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그 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테스트를 받은 각종 항목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다 안내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서 내가 먹고 싶지 않은 물질들이 혹시 안 걸러져 있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확인서를 내주는 거는 그 기업에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당당한 권리 아닐까요? 어떤 물을 어떻게 완벽하게 걸렀는지를 알고 먹어야 되는 것은 소비자의 기본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NSF 인증은 많은 회사들이 신청을 하지만 NSF 인증을 모두 받은 회사는 흔하지 않습니다. 제조업체별로 봤을 때 아메이가 생산하는 정수기 중에 25개가 NSF 전체 번호를 규격 심사를 모두 통과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미국 회사들도 보시다시피 NSF 인증은 받았지만 2개, 3개씩 다 빠져있는 숫자를 보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NSF 인증을 모두 받은 아메이 정수기, 왜 25개냐고요? 아메이 정수기가 모델 번호가 이렇게 많나요? 아니죠. 각 나라마다 한국 아메이에 나오는 정수기 모델 번호, 일본 아메이로 나간 번호, 그 다음에 중국 아메이로 나간, 각국으로 나간 모델 번호가 다 다르고요. 이 정수기는 모델 번호는 다르지만 이 6가지의 모든 화합물질과 오염물질들을 완벽하게 걸렀다라는 NSF 인증 마크를 갖고 전 세계로 나가고 우리 가정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너무 여러분 마음이 든든하고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아메이 이스프링 어떻게 깐깐하게 오염물질을 거르고 우리가 먹는 물을 관리해 주는지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프링 비하인드 스토리 Y 2편 NSF 인증. 좋은 물을 위해 스스로 높은 기준을 만들어온 이스프링. 좋은 물을 위한 원칙을 엄격하게 지켜나갈 순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이스프링의 좋은 물을 믿고 마실 수 있도록 물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오는 전 과정을 검증받습니다. NSF는 정수기 안전성 인증을 제공하는 세계적인 시험기관입니다. 이스프링은 NSF로부터 물의 냄새와 맛은 물론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접착제의 성분 중 하나인 벤젠과 같은 각종 유기화합물, 종이컵과 프라이팬을 코팅하는 PFOA, PFOS,
남조류에서 배출되는 독소 마이크로시스틴, 제초제, 살충제 등에 포함된 신종 오염물질 15종까지 총 140가지 이상의 유해물질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검증받았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매년 NSF의 철저한 3단계 검증을 다시 받아 엄격한 기준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좋은 물, 이스프링. 여러분 너무 잘 보셨죠? 아메이 정수기가 NS 인증을 모두 받고 정수기 본체에 NSF 마크를 받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가 많이 되셨나요? 정말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정수기가 이렇게 완벽한 심사를 거쳐서 정말 내가 먹고 싶지 않은 오염물질들을 완벽하게 제거하고 이 물들을 우리 가족이 함께 먹을 수 있다는 사실 너무나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수기를 고르는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이해가 되셨으면 하고요. 정수기의 구조라든가 각종 어떤 그 기능에 대해서는 또 우리 스폰서님과 홈미팅에서 다시들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1위는 단순히 많이 판매되는 정수기여서 받는 호칭이 아닙니다. 건강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안전하고 깨끗하고 가장 좋은 물을 만드는 기술이 세계 1위의 기술이고 우리의 정수기 선택은 곧 가족 건강의 선택입니다. 이스프링과 함께 여러분 건강한 여름을 준비하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0년 지기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왔다. 핸드폰으로 찍어준 주소는 나도 모르는 곳인데 무슨 일이지? 마누라하고 싸웠나? 집을 나왔나? 걱정이 된다. 아무튼 친구가 찍어준 그 주소로 찾아가 보기로 했다. 왜 이렇게 야산이야 이게. 아무것도 없는데. 오늘은 30년 지기 친구를 위해서 슈바이 학생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다리는 이렇게 제가 앞다리 살 이렇게 보이시죠? 뼈를 발라달라고 해서 이렇게 제거를 했습니다. 냄비에 넣고요. 저 웍이죠? 웍에 넣고 제가 끝입니다. 온도는 7단에서 40분에서 1시간 정도 사이즈에 따라 해주시면 됩니다. 슈바이 학생 바로 밑에 보면 사우크라우트가 있는데 속성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양배추를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잘라서 올리브유를 냄비에 둘러주세요. 네, 그리고 이렇게 담으시고 소금을 1티스푼 정도, 지금 제가 양배추 반 개 정도를 넣었습니다. 넣고 뚜껑을 닫고 5단에 수분 현상이 있을 때까지 다 익고 나면요, 이렇게 용기에 담으셔서 홀그레인 머스타드와 식초를 넣어서 이렇게 금방 만들겠습니다. 30분 정도 지나면 이렇게 냄비에서 막 냄비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열어서 이거를 뒤집어 줘야 됩니다. 40분에서 1시간 가량 하다 보면 이렇게 익게 되죠. 저는 오늘 이 족발이 한 900g 정도가 됐고요. 50분 정도 걸렸고요. 저기 소리 들어보시면 바삭바삭하죠. 한국식 족발은 좀 쫀득쫀득하고 몰캉몰캉하다면 독일식은 그런 바삭한 느낌입니다. 자, 완성됐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준비한 거는 채소 태닌입니다. 여기 야채만 봐도 건강해 보이죠. 자, 우선 야채를 손질하겠습니다. 익히기 편하게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익히는 시간이 긴 것들은 이렇게 잘게 썰어주시고요. 오늘의 컨셉은 고기 요리도 있지만 이렇게 색깔 영양소를 충분히, 파이토케미칼을 충분히 친구에게 주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태닌을 정해봤습니다. 이렇게 태닌은 단계단계를 쌓아서 먹는 프랑스 요리입니다. 자, 우선 퀸 냄비 하나로 이 전체 야채를 다 익히겠습니다. 우선 가지를 이렇게 색깔이 나올 수 있으니까 싸고요. 그리고 호박은
이렇게 올리브유를 해주면 더 맛있죠. 소금은 조금씩 이렇게 뿌려주시고요. 간이 약간 될 정도로. 파프리카도 올려주시고, 제가 선물 받은 아스파라거스도 올리고, 그리고 근대잎 한 12장 정도, 이렇게 한 팩 정도 팔더라고요. 12장 정도 전체를 넣습니다. 버섯은 익히는 시간이 짧아서 이렇게 소금 간을 해주고요. 수분 현상이 나서 이렇게 될 때 뚜껑을 열어서 우선 근대잎은 다 익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씩 빼겠습니다. 근대잎은 다 익었죠? 이렇게 해서 빼서 식혀주시고요. 아스파라거스도 이렇게 해서 식혀주시고요. 그리고 호박은 한번 뒤집어 주시는 걸로. 네, 호박은 한번 뒤집고 다시 파프리카를 넣어서 가지하고 가지를 빼도 되는데 저는 가지를 좀 더 익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쌓을 때 넣는 재료 하나, 백대콩 후무스입니다. 백대콩은 필수 아미노산, 저희 많이 배웠죠.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의 갱년기를 위해서 단백질 후무스를 준비했습니다. 정말 후무스 만들면서 이게 갈아내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뻑뻑하게 갈아내기 위해서. 사실 오늘은 보기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자, 이렇게 제가 하나하나씩 이제 다 된 재료들을 꺼내어서, 네, 수분 현상이 일어나면 입류의 채소들은 다 익었을 거고요. 제가 7단을 나눠서 저는 호박들은 뒤집어서 양에 따라 5분에서 10분 정도 익혀 주시면 됩니다. 재료들은 이제 다 준비가 됐고요. 자, 그러면 담을 용기는 식빵틀이나 이렇게 유리 반찬통 같은 경우 되고요. 자, 우선 근대잎, 잘 익은 근대잎을 이렇게 형태를 해서 깔아줍니다. 자, 백대콩 후무스를 이렇게 깔아주는데요. 제가 백대콩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만들다 보니 저희 파이토프로틴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만들었는데도 사실 모든 아미노산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필수 아미노산에 참 중요한 것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단백질 드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주황색 색깔 단호박을 깔고 있습니다. 또다시 후무스를 깔고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꾹꾹, 꾹꾹. 빨간색 파프리카도 넣습니다. 네, 색감이 너무 좋죠. 또 후무스를 넣고 꾹꾹, 꾹꾹 눌러주세요. 실리콘 틀에 하면은 이게 옆으로 팽창하겠죠? 그래서 좀 딱딱한 식빵 용기나 유리 용기가 좋습니다. 자, 그리고 녹색을 위해서 사실 브로콜리를 넣으셔도 되는데 제가 이 찬조받은 아스파라거스를 넣었습니다. 꾹꾹 누르지 않으면 아주 형태가 흐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꾹꾹 누르세요. 특히 버섯 같은 경우는 수분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새송이나 이런 걸 넣으실 때 물을 꾹 짜서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흐트러지지 않고요. 네, 또 꾹꾹 꾹꾹 눌러줍니다. 킨의 가장 장점은요, 이런 야채들이 수분 없이 제가 물을 넣지 않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이런 파이토케미칼, 색깔 영양소라든지 그리고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영양소를 80% 이상 보존하기 때문에 저는 킨 냄비를 영양 냄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영양을 보존하는, 특별한 영양소 추가적으로 드시는 것도 좋지만
좋은 재료를 손실 없게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짜잔, 다 만들었습니다. 자, 어떠세요? 자, 그러면 저희가 출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냐고요? 네, 오늘 친구를 위해서 제가 준비한 시간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아, 민이랑 맛있는 거 먹어야겠다. 와, 오늘 날씨 진짜 참 좋다. 미세먼지도 없고. 맛있습니다. 고맙다, 친구. 오늘 준비한 요리는 갱년기를 이기기 그대는 참 아름다워요. 밤하늘의 별빛보다 빛나요. 지친 나의 참 이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먹는 게. 오, 감사합니다.